116과 정숙, 영철님 리뷰 가볼게요. 이번 편에서도 영철님이 영자님을 향해 선 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 영철님이 뭔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번 돌싱 특집에 나온 다른 출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너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거든요. 다들 드라마 작가도 아니고 소설 작가도 아니고 본인들만의 공상 속에 빠져서 현실 감각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번 리뷰는 정숙님과 영철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철님의 그런 발언들과 평소 행동 패턴들을 보면서 정숙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선 영철님을 좀 보면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도 영철님의 행동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단어가 바로 나니까 라는 말이죠.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영자님 앞에서 훈수를 두고 있죠. 지금까지 16기 방송을 보면서 영자님과 영철님의 관계가 어땠었나요?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콩짝짝 의기투합 잘했었고 또 본인들만의 소설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베스트 작가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영자님은 지난번 광수님과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영철님에게 동조해주면서 여러모로 돈독하다면 돈독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표면적인 모습만 그렇게 보였던 건지 두 사람 사이 끈끈한 우정이 있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뭉칠 때마다 분명했던 건 서로의 목적이 달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쿵짝쿵짝했던 그런 남매 같은 사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목적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 영철님의 영자님을 향한 발언들을 보면 영철님의 평소 영자님에 대한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로 하찮게 대우를 하죠. 그냥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들인 거죠. 영자님을 향해서 상철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방송을 위한 건지라든지 방송에서 상철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라든지 그 뒤 또 방송 분량 때문인지라든지 이런 말들을 방송 중에 영자님 앞에서 스스럼없이 뱉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충분히 영자와 친해서 아님 이런저런 돌아가는 상황을 나는 다 꿰뚫어보는 독심술이 있는 내 정도가 되니까 단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저런 말들은 평소 서로 뒷담화를 까면서도 영자라는 사람에 대해 영철님이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저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뒷담화하고 뭐 의기투합하고 해도 속으로는 영자라는 사람에 대한 속마음은 따로 생각해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방송에서 상대방에게 저렇게 대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물론 영자님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준 모습들도 그렇고 오늘 낮 선택의 번복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영자를 떠올리면 마음이 가볍다, 진심이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저런 발언을 한다라는 건 얼마나 영자님을 하찮게 보고 있었으면 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상철님이 합류하면서 영자님이 정숙 언니 깨우러 가야지라고 눈치를 주는데도 영철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꿋꿋하게 영숙님에 대한 본인 내피셜들을 설파하죠. 역시 마지막 빌런은 영철님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면서 제일 위안을 받을 사람이 광수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책임의 일부는 분명 영철의 입이 문제구나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거니까요. 그럼 영철님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특징 중 하나가 확증 편향에 의한 아전인수식 사고에 강하게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즉 아전인수,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을 한다. 그리고 확증 편향,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하고 있다. 결국 귀납적 방법을 통한 결론 도출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취합해서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생각한 내용에 부합되는 정보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즉 지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지나친 신뢰 그리고 자만심과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16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영철님의 모습들, 초반부터 3명의 여자들로부터 선택받고 의자왕 운운하면서 허세 부리는 듯한 자세와 태도들, 광수님을 향해 바뀌었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든지 광수님과 화해할 때도 먼저 엉덩이를 툭 치는 척하는 모습들 충분히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 공통된 행동 양상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정숙님이 공룡 거실에서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본인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좀 더 믿음과 확신을 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이 나오죠. 정숙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아니 애도 둘이나 있는 양반이 나한테 와서 넓적저래도 부족할 판국에 이틀이나 아무런 대화도 없고 지난 데이트 때 말도 안 되는
그냥 변명만 늘어놓고서는 그리고 갑자기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모습들에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옥수님이 그럼 언니는 영철님에게 100% 확신을 줬냐라는 말에 최종 선택에 대한 확신은 주지 않았다라고 정숙님이 대답하죠. 근데 정숙님이 최종 선택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철님이 그 확신을 못 받았을까요? 충분히 받고도 남았겠죠. 처음부터 정숙님은 영철님에게 직진이라고 본인의 패를 다 깠었고 그 후로도 정숙님에 대해서는 경쟁자 하나 없이 영철님은 무혈 입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철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자도 없고 나만 좋다고 하는 여자, 그 마음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느긋하게 그 상황을 즐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정황상 정숙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칭 독심술사,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그런 영철님인데 정숙님의 마음 하나 모르고 여유 부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유가 생기니 시간이 남아돌고 자꾸 남의 연애사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남의 일에 간 나와라 배 나와라 간섭도 하고 싶으신다라는 거죠. 본인 코가 속자라면 본인 앞가름하기 바쁘지 누가 남의 사에 대해 홍길동 마냥 저렇게 진심일 수가 있을까요? 그때 마침 영철님이 공용 거실에 들어오고 정숙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정숙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다른 거 없죠. 그냥 이 남자에게서 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확인하고자 함인데, 하지만 영철님의 대화 흐름을 보면요, 반대로 정숙님에게 나약해지지 마, 내일 너의 선택에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본인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남자답게 내일 걱정하지 마, 오빠는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너를 선택할 거고 나가서도 너와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정숙님은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대화에서 시그널도 충분히 줬잖아요. 정숙님이 대화 도중 뜬금없이 오빠 우리 손잡고 이야기할까? 라고 하면서 4차원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다 끝난 거죠. 뭘 거기다 대고 오빠는 말이야 너의 선택 존중하고 부담 가지지 말고 이런 쌍팔년도식 돌려치기나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정숙님에게 직설적인 확답을 주지 않는 영철님의 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한 현실적인 배우자감이 이미 마음속에 내정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허세 부리고 자기 잘난 겉멋에 취해 있더라도 앞서 정숙님과 돗자리 데이트 때 대화에서처럼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완벽히 이룬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금전적으로도 많이 모아둔 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요, 이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분가를 하게 된다면 자녀들 때문에라도 부모님 집 주변 강남에 있어야 하는데 그럼 전세나 월세일 텐데 현실적으로 봐도 힘든 부분인 거죠. 그럼 형편에 맞춰 타지로 이동한다 해도 자녀들을 누가 양육해 주냐라는 거죠. 정숙님은 당연히 평일엔 대구에 있을 테니 그래서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분가는 힘들다. 그럼 결국에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같이 살림도 하고 애들 육아도 척척 해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내심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기소개 때 우리 애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도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 말인즉슨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풍족한 남자라면 내가 원하는 여자를 찾지,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애들과 그리고 부모님을 살뜰히 챙겨줄 수 있는 여자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애들이 원하는 여자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요, 영철이라는 남자의 자존심의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쨌든 여유를 부리고 정숙에게 이제 올인하려고 했지만 정숙님의 태도와 반응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지난 데이트 때도 정숙님의 약간 빼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번 돗자리 데이트 때도 하트를 그리면서 부담감을 살짝 내비쳤었잖아요. 그런 중간중간 한 번씩 보여지는 정숙님의 적극적이지 못한 감정 표출에 영철님의 자존심에 조금씩 데미지를 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거든요. 영철님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비록 좀 늦긴 했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이 정도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도 대단한 건데 어째 반응이 좀 미지근하네? 한때 소실적인 강동원이고 소실섭이었잖아요. 스스로 정숙님을 섭섭하게 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는 생각 못하고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라고 자기를 올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패를 까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숙님과 조건적으로 비교해봐도 영철님의 조건이 열세에 있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팩트죠.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장거리 연애와 그리고 자녀들 양육,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장거리 연애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로 보이고요. 하지만 자녀들 양육에 대한 문제는 영철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정숙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오히려 본인의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차라리 정숙님이 자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 양육에 대한 문제로 인해 스스로 저자세가 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의 문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해서 정숙님은 공기업 정규직이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열등감에 정숙님한테는 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너가 나한테 와서 막 매달리고 한다면 그래 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마음이지, 내가 꿀리는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막 매달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마음을 정숙님은 느낄 수 없으니 확신을 못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때도 서로에 대한 이성적 감정이 유지될지는 과연 의문이 듭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